자, 오늘 이제 서브 교재 그 229페이지 1, 2, 4의 주민자치, 단체자치 비교한 것. 자, 우리가 지방자치 형태를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단체자치가 있고 주민자치. 단체를 지방자치로 파악할 때는 광이 얘기했고 주민자치는 제가 협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영미에서 발달한 게 주민자치고 그 단체는 대륙계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게 단체죠. 자, 그럼 저는 먼저 자치권의 유래부터 보겠는데, 자, 주민자치는 이제 고유권설로 파악합니다. 즉 국가가 건립하기 이전부터 하늘과 자연이 준 천부적 권리다라고 파악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 고유권을 갖고 있듯이 지방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자연, 하늘이 준 고유의 권한이 있다. 그게 바로 자연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치권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고, 단체를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죠. 국가의 권한 가운데 일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로 내려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정부 불려서 법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너한테 권한과 여러분들 의무를 주마 해서 국가로부터 전례가 됐다. 전례권설, 국권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체의 의미 자체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예요. 그래서 정책의 의미 그러는데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대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권재민이죠. 모든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주민한테 귀속. 이좀 그게 아니라 법률적 의미 이게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갔다. 그래서 법률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념을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쪽은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자, 여러분들 지방분권이란 말은 뭐를 전제로 해?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죠. 즉 중앙의 권한 가운데 일부가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게 지방분권이에요. 그럼 제가 단체에서 파악할 때는 중앙의 권한 자체가 지방정부로 법에 근거하여 전례가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방분권 사상과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지방분권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기능적 협력관계. 이 기능적 협력관계를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미비한 기능을 측면에서 협력, 도와주는 관계로 해석하고 있고, 요쪽은 이제 권력적 감독 관계를 다른 말로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에 근거하여 위에서 찍어내리는 관계. 그래서 수직적, 권력적 감독 관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한 배분 방식은 이쪽은 개별적 지정주의 나왔고 이쪽은 포괄적 위임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개별적 지정주의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제가 주민자치에서는 위임 사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원이 있고 광역단체가 담당해야 할 공원, 기초가 담당할 공원이 있을 거예요. 광역도 여러분들 도가 있고 뭐 특별시가 있고 뭐 광역시가 있겠고 기초 시군구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떡하냐? 공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이러한 공원은 국가가 관장한다. 이것은 도가 관장한다. 이건 특별시가, 이건 광역시가, 이건 자치구가, 이건 시가, 이거 군이 관장한다.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법에 근거하여 지정해 주는 것. 이게 완벽한 개별적 지정주의예요. 물론 완벽한 개별적 지정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완벽한 개별적 지정주의예요. 도로도 마찬가지야. 도로도 국가가 담당할 도로에 지방이 담당할 도로가 있어서 도로 설치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만들어서 요거 도로는 국가가, 요거는 광역 가운데 도가. 그러니까 광역이라 할지라도 도하고 특별시, 광역시가 다 틀린 거야. 기초 다 틀려.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주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한 개별적 지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체자치를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포괄적 위임주의 그러는데, 이 포괄적 위임주의는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여러분들 일반법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모든 사무를 지방정부로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주의, 포괄적 수권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국은 뭐라 했어요? 포괄적 예시주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라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한국은 뭐라 했어요? 포괄적 예시주의.
그걸 예시적 포괄주에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자, 그다음에 중앙 통제 방식은 이쪽은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쪽은 행정적 통제란 말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발달돼 있고, 이쪽은 기관 통합형. 이걸 다른 말로 의회 단일주의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시장, 군수, 도지사의 업무를 함께 관장해. 근데 이쪽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가 돼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관 대립형을 기관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분리형. 한국 여러분들 시장, 군수의 역할하고 지방의 역할이 가도 틀려. 다르죠. 분리가 돼 있죠. 한국은 분리형이죠. 자,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아까 위임사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사무관이 있겠지. 근데 단체는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뭐가 고유의 사무고 뭐가 위임사무인지 구분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구분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방세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주민자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세야. 근데 이쪽에 단체자치는 그게 아니야. 과세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하는 거야. 중앙정부가 다 모든 걸 조세를 다 징수해. 하고 난 다음에 지방정부한테 야, 너 돈 얼마 필요해? 그 지방정부가 100원이요. 그러면 야 90원만 가져가. 90만 주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나눠주는 것을 부과한다. 그래서 부가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세를 자주재원, 부가세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방자치 민주주의 관계, 상관관계 인정설 지난주에 배웠죠? 주민자치고 이쪽은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쪽은 누가 힘이 세? 의결기관이 아주 힘이 셉니다. 지방의회가 아주 힘이 세. 이쪽을 얘기할 때는 집행기관, 시장, 군수가 아주 힘이 세겠죠. 자체 초점은 과연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치하고 있는지, 이쪽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정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양적 구분해서 내용 가져갈 것. 됐습니까? 그 양태 비교하는 거 어렵진 않지만 가끔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 가져갈 것.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그림 나온 거 보시면은 자,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단체고 지방정부와 지방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은 주민자치 그러는데 단체 자체를 다른 말로 분권적 자치란 말을 쓰고 주민자치를 뭐라 한다? 민주적 자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권적 자치 그러면 다름 아닌 단체 자치를 의미하고 반면에 민주적 자치 그런 발음보다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정부 형태를 얘기할 때는 아까 의회 단일주의는 기관 통합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관 대립형을 얘기할 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가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회 기관 통합형을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대표하고 기관 대립형은 이제 대립법계를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과거 프랑스 50 때, 미국, 한국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하여간에 기관 대립형이에요. 옆에 나라 볼 필요 없고 한국은 기관 대립형이고 이 기관 대립형도 여러분들 다시 세 가지 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해요. 하나는 집행기관, 시장, 군수, 국가에서 임명하는 임명형이 있고 간선형, 간선형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걸 얘기해. 세 번째 직선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한국은 시장, 군수를 누가 직접 뽑아? 그렇죠, 주민이. 한국은 집행기관, 직선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충형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한국은 기관 대립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 기관 대립형의 장단점 박스 나온 거 있죠. 가끔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먼저 장점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다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 통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결과 집행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에 근거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있죠. 이를 통하여 권력 남용이나 전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 다 장한테 다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듯 지금 얘기한 시장 군수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처 할거주 예방, 대통령 중심제는 부처 할거주 예방에 기여하듯 지금 얘기한 기관 대리평도 부처 할거주 예방에 기여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단체장은 주민의 심의에 기초하여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의를 지방자치에 쉽게 반영할 수 있고 또 아이간에 집행 업무 자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의회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의결과 집행 사이에 지나친 배타적 대립 관계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어 너무 지나치게 대립 관계는 지방행정의 혼란과 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또 집행기관장의 직선 방식에서는 뭐 근시안적 인기 편성으로 갈 위험성도 있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단체장은 선거를 토대로 임명됐으니까 좀 전문성이 좀 떨어져. 근데 내부의 관료 조직, 실장, 국장 자체를 얘기하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숙련된 짬밥을 갖고 있는 노하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내부 관료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서로 잘 안 맞는 게야.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행관료, 실장, 국장은 시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게야. 또 시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시장 쪽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국장이라 여러분들 실장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말씀은 이번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겠는데 사무 출제빈도 B급이야. 자, 사무 자체는 제가 크게 두 가지용의 사무로 나눠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는 고유의 사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위임사무가 있다. 그럼 위임사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한테 임했다. 단체 임사무. 그 다음에 집행기관한테 임했다. 기관 임사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근데 이 단체 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의결기관, 지방의회도 관여한다란다? 관여하는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기관, 지방의회도 관여한다란다? 관여하는 사무예요. 근데 기관임 사무는 누구한테 임한 게야? 집행기관한테 임한 게야. 집행기관. 그러니까 이때는 철저하게 지방의회의 간섭이나 관여는 배제가 돼야 한다. 배제가 되는 사무, 기관임 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사무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얘기했으니까 그 시기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유의 사무부터 내용 좀 보자. 점심 먹고 졸렵죠? 희한하게 졸렵죠, 여러분들.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자려고 그래. 희한하게 2시 반 정도 되면 졸려지 모르겠어. 선생님 새벽에 꼭 운동을 하거든.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는데 금요일 날은 운동을 많이 안 해. 일부러 1시간 정도만 하고 씻고 와. 그러면 2시간 하면 피곤해가지고 1시간만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씻고 오고 오는데 1시간도 하면 안 되겠어. 1시간도 피곤하네. 늙어서 그러나. 요새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 되니까 또 젊은 학생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방학해서 그런지 대학생들 새벽에는 여학생들 안 나오고 여학생이 자기 많은 것 같아. 남자놈들. 근데 남자놈들은 한 이틀 나왔다가 또 안 나와. 그래 이틀 나왔다가 꼭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1월 달 12월 말부터 1월 달은 이제 대학생 애들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나와서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 2월 달 되면 안 나와. 그 드문드문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아침에 하기가 요새 꽉 차. 보니까 러닝머신 타는 것도 우리가 그 아파트에 러닝머신 타는 게 한 10대 넘게 있거든. 10개가 뭐야? 한 12개 꽉 차. 꽉 차고. 헬스장 크기가 이거 한 1.5배? 이거보다 1점 크지? 1.5배 정도? 1.5배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별도로 이제 샤워장 돼 있고.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가 참 주민 복리를 위해서 그 지하에는 또 뭘 만들어놨냐면 그 테니스장. 헬스장을 만들어 테니스 막 치고
배드민턴도 막 치고 뭐 골프 하는 것도 이렇게 골프 하는 데도 별도도 있고 탁구장 별도도 있고 기타 무슨 기타 연주반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끼리 기타 막 배우고 막 그래 돈 내고 뭐 요새 별게 다 있어. 무슨 그림반도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 여러분들 북치는 것마다 무슨 모임을 만든다고 막 붙여 등산 뭐야 막 붙여 놓았어. 현재 아파트 주민 자치 순찰 그거 나는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현재는 아파트 주민 출판이 현재 동네 광교 사는데 손 광교 순찰 대장이 현재. 그래서 난 완장 차는 걸 좋아해. 완장 딱 차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원을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그래서 특히 개 끄는 사람들, 개 목줄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이제 개 가운데 여러분들 끌어도 이렇게 좀 무는 게 있잖아. 개 누구야? 그러마 최시원이가 최시원이 그 개 물었잖아. 그런 개들이 이게 앞에다 이거 채고 안 다니면 물개 일성이 있잖아. 그래서 그 주인한테 다음부터 나올 때는 이 앞에다 해고 다니라고 할 거야. 옛날에는 이제 완장 안 차고 할 때는 막 그랬는데 요새는 완장 차고 하니까 무서워하더라. 기분 되게 좋아.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완장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장의 힘. 그거 한번 해봐. 완장의 힘 대단해. 자 어쨌든 자, 완장의 힘 얘기하면서 이제 고유의 사무. 자, 고유의 사무를 얘기했던 지방단체 존립을 목적으로 한 사무인데 여러분들 쉽게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죠. 그럼 자치권이 없으면 지방정부도 존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치권과 관련된 사무예요. 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지정권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방적 공공사무란 말 적어놨는데 참 사무가 좀 여러분들 애매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공공의 복지, 뭐 도시계획, 위생청결 이게 다 이제 지방의 공공사무 그러는데 그 밑에 지역의 이해관계 관련 사무, 지역의 이해관계, 지역의 이해관계, 한 지역 안의 이해관계야. 지역 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의 이해관계. 여러분들 이게 보자. 인천광역시에 공원을 설치하려고 그래.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그래. 그럼 이건 지역의 이해관계야? 지역 간의 이해관계야? 그 지역의 이해관계.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 구의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물처리장 만드는 거, 인천시에 만드는 것하고 경기도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것도 다 고유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법령의 형식은 법령상 지방정부가 무엇을 시행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거 다 고유예산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구조 1조 전단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법 구조 1 이렇게 나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 이게 지금 얘기한 고유예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고유예사무 이제 거기 쭉 여러분들 예시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제가 포괄적 예시란 말 얘기해서 그렇죠. 여기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뭐 지방세 외 수입 부가 징수에 관한 사무, 가족관계 미안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 뭐 그다음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고유의 사무다 이렇게 연락을 해놓고 있어요. 그 표현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고유의 사무는 지방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몽땅 다 고유의 사무예요. 거기 상하수도, 시장, 공원, 운동장, 초등학교, 지방세, 오물처리, 청소, 전염병, 미술처럼 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자 도서관 관리, 도축장 건설, 주민등록 사무 몽땅 다 고유의 사무에 들어간다. 뭐 화장장 만드는 것들도 고유의 사무예요. 화장장. 뭐 상하수도 설치 관리 이것도 지금 얘기한 고유의 사무야.
상하수도 설치 관리, 이것도 이제 고유예산에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사업, 그것도 고유예산.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고유예산. 거기 이제 그제 주민등록사무는 고유예산보다 주민등록사무 무슨 사무? 고유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유예산에 대한 감독은 상급 관청의 감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초에 대해서는 광역, 광역은 국가의 감독을 얘기하는데 감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소극적 감독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소극적 감독은 합법성만을 감독하는 걸 얘기해. 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감독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익을 현저히 제어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닌 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공익을 현저히 제어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무는 아니지. 그럼 이러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 국가가 감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방정부의 사무처리가 학교를 초등학교 설치한 것이 여러분들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서 그럼 국가가 감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했죠? 안 한다. 여기 보자. 요새 여러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자. 폐교학교가 등장했다고 오늘 신문에 난 거 봤지? 서울시도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가 폐교학과, 은평구에 폐교학과가 등장해서 이제 서울시 그 취약 아동들이 그렇게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폐교학과가 등장해서 그러면 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했다고 해서 폐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은평구에 있는 그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부모한테는 여러분들 좀 불편을 줘안죠. 그건 공익을 저해하는 사무 아니야. 근데 이러한 사무는 국가가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을 감독하는 게야. 그러면 여기 보자. 이 공익을 저해하는 사무 있죠. 이걸 한 목적성의 여부를 따지는 게야. 요거는 뭐야? 합법성. 근데 고유의 사무는 요거만을 감독하는 거야. 요거. 알았냐? 요거.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이제 교정적 감독이란 말 나왔나? 교정은 사후적 감독이야. 사전에 하는 감독이 아니라 사후에 하는 감독. 자, 경비는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합니다. 고유사무라.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조금 가운데 장려적 보조금에 의하여 보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배상 책임은 지방정부가 책임갖고 당연히 지방의회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이번엔 단체 임사무. 자, 이건 법령의 근거에 누구한테 임한 게야? 단체. 국가나 상급 단체가 해당 단체한테 임된 거예요. 그럼 단체는 여러분들 의결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지방의회도 관여할 수 있어 없어? 저기서 다음 나온 거 봐. 일단 위임되면 자치사무는 고유의 사무야. 고유의 사무와 같이 누가 관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 단체 임사무죠. 그 밑에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되는 사무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단체 임사무예요. 단체 임사무. 구조 여러분들 구조 1항 여러분들 후단에 어떻게 되냐면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 이렇게 나와. 법령에 따라. 그럼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게 안 한 게야? 했다고 봐야 되겠지. 이걸 지금 얘기한 뭐로 파악한다? 단체 임사무로 보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좀 보면 좋은데 자치법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복사해서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 151조에 이렇게 나와. 특별만 하세요. 15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보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한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체임사무 형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광역단체가 기초한테 사무를 이식했다. 기초단체. 그럼 단체한테 위탁한 거 아니야. 이것도 지금 얘기한 단체임사무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 표현이고, 자 거기 개별적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고, 자 여러분들 위임했으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 필수 사무가 되어버립니다. 자 거기 예증 나온 거 봐. 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사무, 하천 유지사무. 우리가 지방도가 있고 국도가 있지. 국도 유지 보선사무, 보건소 설치관리, 생활보호사무. 또 적어보자. 재해구호사무, 재해구호사무, 재해구호, 도와준다, 원조한다, 구하고 원조한다, 재해구호사무. 됐어요? 하나만 더. 예방접종사무, 예방접종사무. 선생님 보자. 예방접종사무. 아까 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는 뭐야? 고위사무지. 근데 칠판에 예방접종사무로도 뭐 집어넣었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해도 선생님이 이상하면 아니 이 웃기는 놈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자. 예방접종사무 가운데 전염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전염이 안 되는 거야. 전염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전염 안 되는 거야. 감기는 전염되니까 전염병 예방접종사무, 감기는 또 전염 안 되는 거야. 아니 전염 안 되는 거야. 홍역도 전염병 전염되고 또 장티푸스도 전염되잖아. 그래? 모기도 이렇게 물어서, 모기가 이렇게 물어서. 응? 저거 입에 그래. 그런 거는 그렇게 되겠다. 키스하면 되면 되잖아. 응? 자 이간에 전염이 안 되는 병에 대한 예방접종사무 생각해야 돼. 있어.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참 선생님도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한 게 그냥 그렇다고 그냥 가져가세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은 이제 고유료 사무 감독에다가 이것까지 감독하는 이거는 여기 보자. 한 목적성. 공익을 현재 제어할 경우에도 감독이 가능하다 그 표현이야. 자 단체임 사무는 봐봐.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참 그래서 표현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보건소 설치를 얘기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적 이해관계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보건복지부 산하니까 전국적 이해관계 있어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래. 전염병 예방도 사실 봐봐. 지역적 이해관계, 전국적 이해관계 다 있어 없어? 전염병 예방. 나는 이걸 그래서 학자들이 선생님 지방자치행정론을 전공한, 난 인사행정 전공했거든. 근데 지방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이 좀 이것을 확실하게 좀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좀 구분한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행정법에서는 예방접종사무가 무조건 단체임사무로 돼 있어. 행정법. 늘 토요일에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예방접종사무는 단체임사무 이렇게 얘기해. 청문회에서 별지, 강론에서 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기하는데
그 행정학은 뭐 이렇게 뭐 사물을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해놓고 있는데 뭐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 여기 행정학자들은 폐지하자고 그래. 폐지. 사무가 모성을 띠잖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사무는 갖다 버려야 한다. 이거 뭐 단체임 사무 그런 거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없앨 거야. 그래서 국가도 단체임 사무는 앞으로 없애려고 그래. 이제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없앤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계속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단체와 국가의 부담, 함께 부담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방적 이해관계도 있고 전국적 이해관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부담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정부 공동체임이고 지방에 무조건 관여할 수 있겠죠. 자, 기관임 사무 자체를 얘기하던 법령의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누구한테?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 집행기관. 단체가 아니라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단체장을 얘기하는 게 누굴 얘기한다? 단체장.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한 이 특히 기관임 사무는 전형적인 국가 사무야. 이건 전형적인 국가 사무야. 이거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거든. 전형적인 국가 사무야. 그럼 전형적인 국가 사무 자체를 지방정부가 처리할 때는 이때 지방정부는 국가의 하급 행정관청이 돼야 안 돼. 하급 행정관청이 되겠지. 그래서 나온 게 기관임 사무 하부기관, 국가의 하부기관이 되고 따라서 국가로부터 엄격한 지휘 감독을 받아 안 받아? 엄격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법령의 형식에서 각종 특별법상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무엇을 시행한다는 규정과 직권 위임이란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하는데 거기 이제 102조 근거 나왔죠. 그럼 제가 102조 말씀드릴게요.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간다 이렇게 나왔죠. 누구한테 위임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위임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뭐다? 기관임 사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기관임 사무는 나온 것보다 전국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무, 기관임 사무야. 전국적 이해관계.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처리한 사무 가운데 지금 얘기한 기관임 사무가 가장 많아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외워야 돼. 경찰, 국세조사, 공유수면, 매립. 서해안 간첩 그런 게 공유수면 매립이야. 공유하고 있는 수면. 그냥 서해안 간첩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며칠 가족관계 등록사무, 기관임 사무, 인구조사, 선거. 이거 다 기관임 사무의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 지방자치법 제9조 여러분들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를 이렇게 예시해 놓고 있는데 그 예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1호 차에 이렇게 나와.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자치사무의 형태로 아예 이렇게 예시해 놓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그러면 고유의 사무로 예시했으니까 당연히 고유의 사무가 아닙니까? 질문들을 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단서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지방자치법 제9조 여러분들 2항에 이렇게 나와.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법원장은 시장, 구청장, 군수, 뭐 면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그럼 대법원장을 했으니까 대법원장도 국가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국가가 누구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시장, 구청장, 면장, 뭐 읍장 이런 사람들 사무를 위임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단체장한테 위임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에 하는 법률에서 아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자들은 그건 다른 법률에서는 뭐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기관임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기관임 사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만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호적 사무 있는데 호적 사무 갖고 뭐 기관임 사무, 고유 사무 막 말이 많았거든.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뭐로 본다? 기관임 사무. 주민등록관리 사무는 고유의 사무로 아예 합의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구조와는 관계없이 그냥 뭐로 보면 된다? 기관임 사무로 보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기관임 사무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11조 1항기랑 어떻게 나오냐면은 11조에 나온 것만 보여줄게요. 듣기만 하세요. 지방단체는 다음 각구에 해당 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보자. 지방자치단체 존립에 관한 사무는 무슨 사무? 고유의 사무. 선생님 보세요. 그럼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는? 그건 기관임 사무로 봐야 돼. 국가 존립.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국방, 외교, 국가 존립 관련돼야 돼. 되죠? 그 다음에 이후에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립 중 전국적으로 통일 요한다. 전국적으로 통일 요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관임 사무지. 그 사무에 농산물, 임산물 쭉 해가지고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전국이라고. 전국. 근로기준, 측량 단위 중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뭐야? 그것도 기관임 사무. 우편철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기관임 사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국적 이해관계가 뭔지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이건 기관임 사무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경찰, 국세유사, 공시험, 매리 그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전면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누가? 상급 단체가. 그리고 감독은 단체임 사무 감독에다 밑을 뭐가 나왔어요? 예방적 감독이란 말은 사전적 감독을 얘기해요. 사후적 감독뿐 아니라 예방적, 사전적 감독도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이행하지 않았으면 중앙정부는 얌마 이행에 이행 명령도 가능합니다. 얌마 이행에서 이행 명령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정부 이행 명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이게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법원에 제소를 해. 그래서 이때 법원은 대법원이야. 대법원의 판결로 좀 전에 이행명령 처분 취소 정지가 가능하다 그 표현이에요. 그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경비는 전액을 당연히 기관임 사무는 저희 국가나 상급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기관 국가가 다 보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조원 가운데 교부급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비교되고 배상 국가 책임이고 당연히 여러분들 집행기관한테 위임했으니까 지방에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기관 정권에 속하고 지방에 관여 원칙으로 안 돼. 단 사무 처리 이건 기관임선 전체 국가사무인데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를 해서 해라고 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일단 허락을 해야지 가능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잘 보자. 기관임 사무에 관하여 뭐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기관임사무 저희 국가사무인데 조례를 함부로 제정할 수가 없지. 다만 개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여러분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거예요. 이걸 법률 뭐라 그래? 유보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계 사무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이나 내용들은 꼭꼭꼭꼭꼭꼭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론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이나 사무를 배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하는가?
그 사무 배분의 원칙 자체를 쭉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먼저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에서는 사무 배분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압축해서 정리해놓고 있어요. 그 세 가지 형을 머릿속에 암기해서 가져가야 돼. 자,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비경합. 그러니까 사무가 경합되지 않도록,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말이야. 국가, 광역, 기초간의 사무를 배분할 때는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무가 배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배분돼야 한다. 바로 비경합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시군구 우선의 원칙, 다른 말로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현지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지성의 원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사무를 배분할 때는 능률을 구현하게끔 과연 누가 하는 것이 능률적이냐. 그래서 능률성 확보를 원칙에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사무배분의 원칙을 대표하는 것들 박스에 쭉 나오고 있는데 행정책임 명확 설정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이중 배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이중 배분을 얘기할 때는 광역과 기초가 사이에 사무가 중첩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능률성의 원칙 얘기했고,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얘기했고, 비경합성 얘기했고, 자 그다음 별표. 계획 및 집행 분리 원칙이란 말이 나오죠. 국가나 지방 간의 사무를 배분할 때는 국가한테는 가급적 계획의 업무를, 지방한테는 가급적 실질적 집행 업무를 배분하도록 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 집행 분리 원칙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계획 집행 분리 원칙은 잘 들어봐. 선생님 봐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칙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칙이다. OX. 계획 집행 분리 원칙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칙.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술 문제 지문이야. 적어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계가 없음. 근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돼? 거버넌스 이론과 관련되지. 뭐랑?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여러분들 중앙정부는 뭐를 담당해? 방향 잡기. 그게 바로 기획아니야.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구현과 관련된 사무 배분의 원칙은 그럼 뭐야? 계획 집행 분리 원칙.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범위 원칙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때는 지방정부한테만 사무를 배분하고 전국적인 관계로 누구한테? 중앙정부한테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밑에 경비부담 능력은 사무를 배분했다. 그럼 모두 줘야 돼.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러더니 야, 너 슈퍼 가가지고 5,000원짜리 아니 맥주 한 병 얼마야? 1,100원? 카스. 카스 1,100원. 1,100원. 카스 1,100원짜리 하나 하고 아버지 안주 뭐 좋아하세요? 네? 맛동산 좋아하세요? 생명체도 맛동산 드죠? 희한한 분들이래. 생명체도 막 새우 깐 거는 거 보고 미안한데 맛동산을 드죠? 여러분들 그 집에 아버님 집에 양주 다 있지. 양주 아버님 양주 산지요. 그 여쭤봐. 아버지 양주 왜 갖다 놨어요? 여쭤봐. 선생님 집은 양주가 다 비어졌어. 그다 거기 그 안에다 맹물만 박아놨어. 장식. 지난번에 친구놈들 와가지고 현재 양주를 진짜 고이 못 사놨었는데 집에 와서 양주 농담이 아니라 진짜 비싼 양주 두 개를 다 비워서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 먹었어. 근데 이 새끼들은 지네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 자기네 집에 가려고 그러면 못 오게. 지 마누라 싫어한다고. 그러면 지 마누라 싫어하면 우리 마누라는 안 좋아해? 웃기는 놈들이야. 야, 여기 보자. 다음번에 이제 치우냄새가 가지고 양주를 꼭 먹어야겠네. 그죠? 양주 한제 최고로 좋은 거 내가 이겠지 뭐.
양주에다가 회를 먹어. 양놈들 회 먹어. 양주에다가. 양주한테 제일 좋은 거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늘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제가 해드리면 아버님 집에 양주 따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봐. 아이스크림 이렇게 비싼 것도 필요 없어. 그 여기 있잖아 뭐 투게더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베스킨 라빈스 그런 거 사가지 마. 어? 그 비싸게만 하잖아. 투게더 뭐 세일 그런 게 안 해. 50% 막 세일 막 그러잖아. 그런 거 한 통 사가지고 가지고 그거 한 통이 아니라 그 반 통이면 한 명 다 먹어. 오늘 좋은 한주 이루어졌네.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당뇨 걸려. 자, 그다음 봅시다, 여러분들.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뭐라. 자, 그다음에 경비 부담은 이제 사무 배분 외에도 지금 얘기한 돈도 주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 종합성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자, 일선 기관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의 하급 행정 관청이거든요. 이게 보자. 제가 이제 지방병무청이나 지방국세청이 바로 지금 이게 일선기관이야. 국가의 하급행정관청이거든. 그러면 지방병무청은 뭐를 수행해? 병무만을 담당하지 않아. 특정의 목적.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국세청은 뭐만 담당해? 국세 업무만 관장하잖아. 이게 일선기관은 특정의 업무만을 수행하는데 거기 말고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사무를 다 처리하는 누구한테? 자치단체한테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자. 이게 바로 종합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네, 그 표현 좀 주셔서 가져가시고 기타 행정수의 특수성, 상호협력 원칙 나는 놓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무 배분의 원칙도 가끔 출제 나오는데 제가 아까 비경합성이야, 경합성이야. 비경합성의 원칙이면 꼭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사무 배분에 관한, 기능 배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쭉 나왔는데 그 라이트, 던다이어, 엘코, 윌다브스키, 무라마츠 쭉 나왔는데 출제는 라이트 거에는 출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파악한 세 가지 형태를 꼭 가져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죠? 자, 포괄형 자체를 얘기할 땐 별거 아닙니다. 여기 보자. 자, 여기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있어요. 그럼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인사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된 걸 얘기해. 포괄되어 있다 이게. 종속되어 있는 게야. 자, 그 다음 분리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분리형이야. 근데 중첩형은 일정 부분 중첩돼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뭐야? 중첩형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포괄형과 관련된 법칙이 있어요. 자, 여기 박스 라이트 거 박스 맨 밑에 라이트에서 딜러 법칙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 밑에 각주 보자. 1860년도 미국의 아이와주 판사 이름이 딜런이야. 딜런이 이런 얘기해. 지방정부는 별거 아니라고 파악해. 국가위에서 여러분들 창조가 되기도 하고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때 지방정부는 국가에 완벽하게 예속돼 돼 있는 거지. 근데 분리형을 대표하는 법칙이 나와요. 뭐가 나왔어요? 쿨리의 법칙. 하다 보자. 이 쿨리는 1871년도 미시간주 판사 이름인다 이런 말을 얘기해. 지방정부의 권한 자체는 하늘이 내려준 본래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다. 그래서 국가도 절대 침해할 수 없다고 파악해. 이 말은 여러분들 국가와 지방 재정과 인사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분리형을 대표하는 것은 쿨리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 두 번째 엘 코크가 파악한 거죠. 엘 코크 보시면은 포괄형을 뭐라 그랬어요? 대리자 모형. 분리형이 동반자야.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충형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첩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코크 거는 별도로 좀 가져가. 대리자 모형, 동반자 모형, 절충 모형 제시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